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으로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요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학생 정원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사단체는 목숨 걸고 반대하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여론을 등에 업고 무조건 2,000명 고소하겠다. 그래서 너희들 한번 할 테면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압수수색을 하고 또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얼음장을 놓고 있고, 그러나 국민들은 이 상황을 먼발치에서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정원, 의료 서비스 개선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국민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저는 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면서 정말 이 의과대학 이슈가 갖고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 수면 아래로 깔아앉아 있지만 곧 아마도 모든 국민에게 직접 영향이 있는 문제로 다시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또 김선민 위원장의 생각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의과대학 이슈 제대로 다루는 스픽스의 특별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의료혁신특별위원회 네. 위원장이십니다. 네. 자, 그러면 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면 의사 출신이시라는 네. 것이고, 네, 의사입니다. 저도 이제 네. 이력을 보니까 서울대 의대를 나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네. 김선민 원장 또는 김선민 위원장 저분 누구야? 네. 이렇게 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자기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사 김선민입니다. 가정의학과 예방의학 그리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고 지난 1년 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기관,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을 전부 이렇게 잘 감독하고 그런 기관에서 일하다가 2020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첫 여성, 첫 내부 승진 원장으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심평원에서 활동을 하면서 계속 국제적인 활동도 같이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수석 기설관으로 일하기도 했고, OECD에서 의료의 질 분야 전문가 협의체 의장에서도 첫 여성, 첫 아시아계 의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의료 정책과 관련해서는 거의 제 인생의 상당 부분을 바쳐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 의사가 왜 조국혁신당에서 의료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는가 하고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제가 인재 영입 5호로 영입 인재가 되었는데 저의 성향이 많이 당에서 보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의사로서는 지금도 한 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1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당시 설립에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연구 담당관으로 3년 일했고,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편집실장도 같이 했고, 가장 최근에 심평원장을 마치고는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산재 노동자의 업무 관련성을 평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력 때문에 아마 당에서 저를 그 의료 분야의 축을 담당하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력을 들어보니 네. 이제 다양하기도 하고 네. 또 화려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장 어둡고 힘든 또 약한 곳에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이제 산재 환자들을 위해서 좀 헌신과 희생, 봉사 이렇게 하시는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 생각이 좀 감사합니다. 듭니다. 보통 우리가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 서울대 의대 여성으로서 나와가지고 정말로 떵떵거리고 잘 살 것 같은데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은 뭐 보람된 일을 한다 아닌다 이것보다는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올라갈 수도 있었을 텐데, 물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제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매우 중요한 또 단체에서 수장을 하셨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직의 길도 걸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게 인생을 살아오셨다. 이렇게 이제 평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늘 이렇게 보람을 느끼면서 네. 활동하고 계십니까? 네.
늘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까? 예, 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고 가장 의사가 좋은 직업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가진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기술 혹은 지식을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좋았고 행복했고요. 사람들이 뭐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안 했냐. 그런데 제 인생을 통해서 보면 근로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돈은 행복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참 그런 말씀 들으니까 참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 존경스럽기도 한데요. 아닙니다. 어찌됐든 네. 이제 의사로서 의료 정책 전문가로서 네. 또 국가에서 그 공직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이런 네. 것들을 만들어 보셨고 운영도 하셨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WHO나 네. 또 OECD에서 중요한 역할과 직책을 맡고 단순히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 또는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뭔가 이제 의료 정책 네. 전문가로서 활동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 대학에서도 잠깐 이제 교수 네, 생활을 있었습니다. 하셨죠. 한림대 네. 의대에서도 교수 활동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오늘 이렇게 모신 것은 네. 김선민 원장 또는 이제 의료 정책 전문가 김선민이 네. 정치판에 뛰어들었다. 네.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 갔다. 네. 도대체 조국 혁신당은 왜 인재영입 5호로 불러들였을까? 네. 또 본인은 평소에 갖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런 활동, 네. 특히나 이제 의료의 공공성에 대해서 신념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조국 혁신당에는 필요했고, 네. 또 본인은 그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현실 정치에 들어가서 왜 이것을 구현하려고 했느냐? 네.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일종의 결정, 인생의 선택,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진짜 어려웠습니다. 네. 네,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정책과 정치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죠. 그리고 저는 태백병원에서 굉장히 안온하고 또 아주 의미 있는 새 인생을 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떠난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많이 무거웠고 발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왜 저를 부를까? 처음에는 검찰개혁하는 당인데 왜 의사를 부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명을 찾아보고 그리고 조국 대표가 당시는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이었는데 계속 이제 유튜브에서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안 다뤄주니까요. 유튜브를 네. 계속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저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어진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강명의 어미가 전부 다 행동한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당이나 혹은 뭐 신평원 같은 조직도 사실은 이렇게 아주 선명한 언어를 쓰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그런 영역이 있죠. 뭐 거대 정당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우리는 검찰개혁당이냐? 그러면 검찰개혁해서 그래서 뭐 할래? 뭐 사적인 그런 어떤 신원을 하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인데,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는 우리 결국 검찰 독재로부터 사회를 탈환해서 그 다음에 할 것은 사회개혁의 네. 청사진을 제시한다. 그 네. 사회개혁의 청사진에는 한마디로 사회권을 보장하고 그래서 북유럽 복지국가로 간다. 이게 선명하게 담겨 있었는데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네. 제가 2001년 인권위 들어갔을 때부터 제가 사회권을 좀 와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인권위를 들어갔었고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어려웠던 게 이 거대 정당에서 이렇게 담기에는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뭐 공공의료 같은 이야기 이거 강화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 아직 하기는 어려운 단계예요. 네. 예,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나 명확하게 대표님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나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놀란 게 네. 내용을 보지 않았지만 행동하자, 행동한다. 실천하자 예. 이런 네, 것들이 이제 행동한답니다. 모든 강령의 네. 문구 끝에 네. 있었다는 건데 네.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검찰 개혁을 위해 행동한다. 행동한다. 네, 예. 사회권 강화를 위해서 행동한다. 행동한다. 예, 그 모든 8개의 문장이 다 어미는 행동한다로 끝납니다. 자,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지금까지 공직이든 아니면 의료인으로서 네. 또는 학자로서 이런 네. 길을 걸으면서 네,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네. 실제 행동하지 않는 것에 네. 대해서 사실 좀 억눌려 있던 것이다. 네. 또는 답답함, 네. 또는 왜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 안 이런 네. 것들을 많이 이제 겪었다는 네. 것이 오히려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제 행동하자. 네. 이렇게 네. 나오니까 이제 네. 훨씬 더 네. 한번 가서 해봐야 되겠다 이 네. 생각을 예. 이제 하신 거고. 예, 저도 올해가 되면 이제 60이 되는데요. 네. 20대 이후에는 전부 계속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네. 마음은 이렇게 뜨거워도 말은 아주 차갑게 하고 네. 그다음에 굉장히 중립을 지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 하고 싶은 말 잘 못하고 살았습니다. 인권이 들어간 이후에는 인권위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항상 제 의견을 얘기하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내 철학을 이야기하면은 물론 이제 안에서 정책 조정이 일어나야 되겠지만 비교적 현실과 타협 그리고 또 그 현실이라는 게 정책의 수용 가능성이라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좌절되는 일은 적어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조국 대표가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아니 네. 대한민국에 이렇게 의료 정책에 대한 네. 것이나 또는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네. 생각을 깊게 하고 계신 행동주의자를 정치권에서 아마 계속 찾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발견을 하셨는지. 사실 농담처럼 들리지만 뭔가 몸으로 뛰면서 실천하면서 바꿔보자. 네. 이것은 오히려 좋은 이론보다 더 중요한 그럼요. 우리의 네, 예. 네. 축적인데 네. 사회적 자산인데 이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그래서 정치권에 들어왔습니다. 네. 아까 이제 인터뷰 전에 잠깐 여쭤보니까 네. 정치인으로 활동한 게 지금 이제 8회째, 예, 8일째인데 네. 아주 짧긴 하지만 네.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새로운 문법에 적응해야 한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렵긴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바뀐 것이 하나 있는데요. 길거리 다니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얼굴을 본다는 게 지금 내 옆에 있는 나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분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고 저분들은 지금 마음이 어떨까 하는 것들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택시를 타도 저 기사님은 지금 뭐 때문에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거를 보게 되는 게 이게 정치인의 책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몸 안에 그런 DNA가 이미 흐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사회에 대한 관심, 사람에 네. 대한 관심, 네, 그리고 이제 가치에 대한 것들을 소중하게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네, 살아오셨으니까 네, 종목을 정치로 이렇게 옮겨 놓더라도 아직은 적응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조 대표님 같이 하자고 했을 때 그게 정치지. 그러니까 싸우는 것만이 정치가 아니라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게 정치지. 그래 그거면 내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정치가 아니고 내가 함께 해도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저도 기쁘게 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주일간은 그게 맞았습니다. 약간 질문지 없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 내공을 갖고 계셨으면 네. 또 60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면 실제 정치권에서 한번 정치해보자 이런 제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냥 권유를 받은 적은 있는데요. 권유를 받았던 적은 근데 있었고. 심각하게 제가 고민한 적 없었고요. 네. 권유나 입길에 오르내린 거는 잠깐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저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평소에 네. 이제 활동해오던 모습을 주변 분들이 특히 가까운 분들이 네. 봤으면 이런 정도의 좋은 생각을 가진 분은 빨리 여의도에 가서 한국 정치를 정말 어느 분야에서만 그만 제대로 바꿔보면 좋겠다 이런 권유는 상당히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하고 나니까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했다 말씀해 주시고요. 태백병원에서도 태백 지역에서도 의사 한 명이 부족한데 이거 떠나오는 게 정말 미안했는데 빨리 가서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OECD든 또는 WHO든 네. 이런 국제적인 정말 기구에서 활동한 거 다 제치고요. 네. 태백병원 문제는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왜 태백병원에 가서 네. 산재 재활 네. 의사로 지금 그냥 봉지가 오고 계신 거죠? 네. 예. 왜 거기 지금 가셨고?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 처리가 됐습니다. 예, 사직 처리가 됐지만 네, 네. 어쨌든 예. 그 병원에 갔던 얘기를 짧게 좀 해주시면 네. 어떤 겁니까? 신평원 마치고 한 6개월 동안은 제가 제 인생 책을 쓰느라고 그냥 노력을 이렇게 거기 온 집중을 했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도 한 6개월 쉬고 나서는 어딘가에 일을 해야겠다. 뭐 아무 일도 안 하기엔 제가 젊고 또 그렇다고 뭐 아시겠지만 뭐 모아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은 해야 되겠는데 제 살아온 인생을 좀 거기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전관예우를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또 4,000명 직원이 일하는데 원장이 다음번에 어디를 가냐는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직원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직장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어디를 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의사들 이렇게 리크루트하는 게시판인데 네. 거기에 태백병원이 딱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처음에 의사하고 나서 이 전문 일을 한 게 그 당시는 산업의학이었습니다. 지금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때 뭐 원진 레이온 뭐 그리고 수은 중독 이런 사망들이 있어가지고 노동자를 돌보는 의사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책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 생각해서 정책 분야로 갔었는데 이게 다 끝나면 제가 할 일을 다 마치면 저는 반드시 이제 그런 그 노동자를 좀 돌보는 일을 하고 싶다 했는데 마침 태백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를 찾는다는 공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처음에는 시기가 안 맞아서 그냥 지나쳤는데 사람 못 구해서 한 번 더 그때가 4차 공고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보람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그럼요. 제가 이제 네. 기사에서도 봤습니다. 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산재병원이니까 네. 정말 뜻하지 않게 네. 불행을 이제 겪고 네. 있는 분들을 네. 어쨌든 이렇게 돌보는 일을 이제 네. 하셨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건강 그 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데 우리 이제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의료 행위를 하는 모든 기관에서 이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청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평가해서 네. 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의사들이 보면 그 심평원이라는 데가 어느 네. 정도의 이제 힘이 있는지 제가 이 말씀드리는 세속적인 힘이 있는지 네. 그리고 직원이 4,000명인데요. 그 한 분 한 분이 웬만한 권력기관 비슷하게 이렇게 활동할 만큼 막중한 책임과 네. 의무를 갖고 있는 드라마에도 단체, 많이 나왔습니다. 단체의 수장으로 이제 하셨는데 마지막은 정말 태백병원에 가서 산재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조국 네.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인재영입 보호로 이제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네. 자 그런데 네. 어쨌든 현실은 현실입니다. 지금 네. 이제 의과대학 네. 정원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충돌을 하고 있는데 자 네. 이 문제 정부와 의협의 갈등 네.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첫 번째는 잘못된 그리고 아주 그 문제가 많은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어설프고 못된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 윤석열 네,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어설프고 못된 예, 의료 의료 계획을 개혁을 추진하는 네, 과정에서 네, 생긴 필연적인 결과다. 네, 결과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진료 현장을 떠난 의사들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의 성향을 보면 아시겠지만 의대 정원에 저는 의대 정원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과거 2000년 의학분업 때 저는 파업하지 않은 의사들한테 혼자 정면으로 맞서서 굉장히 큰 고초를 겪었던 그런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거였죠. 의료의 네. 공공성이 더 중요한 것이니 파업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의사는 예. 어떤 경우에서 환자를 떠나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의학분업이라는 그 틀 안에 들어와서 네. 현안을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는데 왜 진료 현장을 떠나냐. 그래 그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힘들게 네. 지냈고 그걸 아직도 의사들은 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입장으로 볼 때에도 이번 건은 정말 너무나 문제가 많은 정책입니다. 자 윤석열 네.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네. 중에 자 2,000명 무조건 있어야 한다. 국민도 동의한다. 네, 자 여론도 지지한다. 네. 의사들 왜 이렇게 해? 네, 야 너희들 다 잡혀가 볼래? 압수수색이다. 네. 사법처리다. 이제 네. 이렇게 하는 이 방식 어떻게 네. 보시나요? 정말 너무나 무도하고 이게 누가 그러더라 이게 전형적인 특수부 검사들의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증원 저는 숫자를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게 한 분야에 오래 일했던 전문가인데 2,000명이 맞냐 1,000명이 맞냐 저는 그 논의에 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 항상 추계해낸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그 조건은 정치하고 정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함께 제시한 그 정책들이
꼭 필요한 것들 빠진 것들이 많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도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 없이 구체적인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추계가 이거는 정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네. 한치의 양보도 없다. 이거는 그냥 정책적인 입장,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이렇게 이제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는 거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네. 총선의 이슈를 만들어서 네. 자, 우리 사회에서 의사에 대한 반감 네. 또 그걸 기득권에 이용하는 대한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악용하는 예. 것인데 악용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의사 단체도 네. 윤석열 정부의 의도를 파악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여론 또는 네. 국민들의 마음이 네. 어떤지를 좀 살펴보면서 네. 이걸 좀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의사단체도 더욱더 강력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의사단체도 문제가 있죠. 그동안 사실 뭐 기득권 집단이라고 많이 매도를 당해왔고 사실 힘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남을 이렇게 살피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사들이 대부분 이제 개원을 하고 있고 병원이라는 좁은 사회 안에서 살다 보면 사회의 문법이 굉장히 서투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민들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고 어떤 점을 이렇게 어필을 해야지 이게 먹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의사들도 그동안 역사적으로 그런 거 해온 적 없고 뭐 하다못해 무슨 중요한 이 건강 문제가 있을 때 무슨 환경 문제가 있을 때 의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충분히 내왔다면 예를 들면 변호사협회 같으면 인권보고서를 수십 년째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최소한의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최소한의 지지를 받은데 의사는 그걸 안 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은 전문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정책 파트너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책임입니다. 네. 물론 양쪽 다 책임이 있는데 누가 더 책임이 있냐 하면은 그건 정책을 드라이브하는 사람의 책임이죠. 당연히 뭐 정부의 네. 책임이죠. 정부의 책임. 예. 그리고 현명한 정부고 책임 있는 정부라면 의사들이 그렇게 그런 것을 그런 집단이라는 것들을 전부 다 상수로 놓고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게 당연한 현명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뭐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정책의 목표는 아니죠. 그래서 나쁘다면 자 의사들의 특성이 그런데 그럼 그 컨디션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 자, 그러면서 네. 이제 정책 그리고 국가의 역할, 네. 정부의 역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뭐 이익단체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어떤 직업이든 어떤 직업이든지 그렇죠. 어떤 네. 직업이든 이익단체의 네. 성격을 가질 수밖에 네. 없고 또 정치라는 것이 네. 어떤 선택을 네. 하면 네. 그 선택에서 네. 배제되는 쪽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네. 볼 수밖에 네. 없는 네. 이제 이것을 국가 발전이라는 기본 네. 목표 하에서 네. 어떻게 네. 조정을 하느냐 네. 그 조정의 책임은 이익단체의 성격을 가진 의사 집단이나 네. 또는 변호사 집단이나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공직이 있는 네. 것이고 네. 대통령을 뽑는 그럼요. 것이고 네. 국무총리가 있는 네. 것인데 예. 이걸 이제 정부와 의사단체의 충돌을 만들어 놓고 네. 결과적으로 어떤 놈이 더 좋은 거야 국민들 판단해 주세요. 네. 우리 밀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총선에서 표를 얻겠다. 이게 얼마나 단편적이냐, 네. 예. 얼마나 무식하냐. 네. 그리고 굉장히 유아적이죠. 예.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압수수색을 막 남발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누가 옳고 그르고 이전에 어떤 사안도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복잡한 구조를 풀어내는 것이 국가의 정부의 역할이고 그것이 안 될 때 정치가 나서서 협상하고 그럼요. 타협하고 예. 예. 그러면서 설득을 시키고 네. 국민들에게 네. 동의를 구하는 이 선순환 구조를 현재 누가 먼저 깨고 있느냐 오히려 그것을 깨고 악용하는 집단이 누군지는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실 그리고 것 같고요. 과거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예를 들면 과거 청와대에서 어떤 문제를 드라이브를 건다 그러면 당에서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원래 청와대라는 데는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는 거는 기본 업무가 아니죠. 그렇죠. 그 업무를 만나는 게 바로 정치의 업무죠. 그러면은 당에서 항상 그 이해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러니까 의사협회를 만나는 게 아니라 전에 그 정책을 추진할 때는 당에서 전공의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네. 그런 노력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책에 아주 그냥 드라이하게 얘기해서 정책에 어떤 오류가 있냐면 지금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아주 조직된 의사협회 같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투쟁해야지 하고 이걸 떠나고 뭐 정부가 뭐 몇 명으로 줄이면 난 돌아올 거고 뭐 이걸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나 이렇게 원래도 그 젊은 나이는 이렇게 수련 생활하다가 힘들면 그냥 나가서 개업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나 그냥 개업할래. 투쟁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런 정책 현장을 전혀 무시하고 이런 드라이브를 거니까 참 거기는 아마 포인트가 없을 겁니다. 컨택의 포인트가. 그러니까 이제 정책을 네.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정책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습니다. 이해가 없고 네, 예. 정치를 통해서 풀어야 하는 네. 사실은 그건 의무거든요. 의무죠. 네. 그 의무조차도 네. 버리고 네. 이게 정치를 투쟁의 네. 수단으로 써서 네.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것이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네. 의과대학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풀어가는 방식이다. 요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든 저렇든 이런 네. 이제 상황에서 김선민 원장, 김선민 위원장은 정치권으로 이제 네. 진입을 했고, 그래서 무엇을 바꾸고 싶느냐 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네.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가장 간단한 워딩으로 말하면 의료를 공공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싶은데요. 그 핵심에는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양합니다. 저는 건강은 인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누려야 할 것이 건강이죠. 아파도 괜찮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면 안 되는 사이 아닌가요? 아프면 낙오되는 사회죠. 아, 예, 예. 아프면 낙오되는 사회죠. 아프면 돈 없으면 병원 못 가고 노동력 상실하고 직업 상실하고 이런 사회인데 아파도 되는 사회, 아파도 괜찮은 사회 만들고 싶습니다. 아파도 보호받는 그렇죠. 사회. 예. 그거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기형을 갖고 태어나서 네, 굉장히 네. 오래 고생을 했고 인권위 그만둘 때는 대장암으로 그만뒀습니다. 네, 네. 예, 그 당시에는 제가 지금 뭐 정치권에 나온 건 뭐커녕 다시 직장을 가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 근데 예.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근데 도대체 제가 어떻게 여길 돌아왔을까? 다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 사회 민주화. 그 민주화라는 건 정치적 민주화가 아니라 그래서 복지국가가 된 것. 최소한의 의료 보장이 이루어진 것 덕분에 저는 살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행히 저는 의사라서 주변에 관련 자원도 많았고 그 가족들이 저를 많이 돌봤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다 아파도 괜찮고 그리고 이 건강을 공공의 영역에서 그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제가 가장 바꾸고 싶은 세상입니다. 자,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데 네. 그러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우선 한국에는 이미 의료보험, 건강보험이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어서 1년에 100조씩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보험 지출이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지만 제가 나오기 직전에 이제 한 100조 가까이 됐었는데요. 기본적인 것들은 건강보험 틀 안에서 됩니다. 근데 이제 아프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 몇 섹터가 있으세요. 예. 지역, 태백 같은 인구 소멸 지역. 예. 아프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영역, 그러니까 소아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희귀한 질환의 예. 경우에는 아주 공급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진료비도 굉장히 높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공공의료를 아주 확실하게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면 태백 같은 경우에 그래도 태백이 다행인 게 근로복지공단 병원이 있습니다. 그건 노동부에서 산하기관 근로복지공단이고 거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병원이 적자를 낸다고 해서 망할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이 그 동네 주민까지 전부 다 케어를 합니다. 근데 그런 병원들을 저희 생각에는 한 중진료권이라고 하는 건 대충 한국에 한 80개 내지 100개 정도의 네. 기본적인 병원을 까는 거는 대한민국 실력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대한민국의 실력으로도 어렵지 않지만 않고, 또 네. 국가 재정으로도 그 어렵지 정도는 않습니다. 감당할 수 네, 있는데 예. 결국 정치권이 또는 네. 국가가 이 네, 문제에 예. 대해서 깊이 막는 관심을 가지지 거죠. 않고 예. 실행하지 않았기 네. 때문에 이런 것이 대표적인 예로 진주의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다음에 대구의료는 없어졌습니다. 누가 없앴습니까? 예. 예, 뭐 다 뭐 아시겠지만 똑같은 분이네요. 네, 같은 모처럼. 분입니다. 예. 네, 그럼 우리나라가 진주의료는 하나 운영을 못 합니까?
그런데 뭐 적자가 계속 나기 때문에 나는 시예산 못 넣겠다 이렇게 하고 문을 적자 닫아버리는. 나면은 적자 나도 한 30억 적자 아니 진주시에서 30억 정도를 국민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못하면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맞죠? 네, 거짓말이죠. 그리고 어느 병원이 진료 수익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예를 네. 들면 제가 이제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이제 그 의사 월급 받고 일했습니다. 근데 진료 수익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항상 내가 돈값 하는 거 맞아 하고 이렇게 계산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과한 검사하게 되고 과한 진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저희 병원은 뭐 그렇게 프레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정말 환자를 위해서 이분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고민하게 되죠. 그러면 그걸 사회적 비용으로 생각을 해야지. 태백병원에서 의사 한 명을 고용하고 있으면 태백 주민이 받는 그런 나는 언젠가 아프면 저 병원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베네핏부터 해가지고 얻는 베네핏은 하나도 없는데 단순히 진료 수익이 적자라고 해서 그거를 닫는 거는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실력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력, 네. 국력으로 봤을 때는 네. 그것을 시장 논리에 그건 의해서 문 프레임입니다. 닫아라 네. 이런 것은 정치적 프레임입니다. 쇼에 불과한 네, 것이고요. 쇼입니다. 예. 제가 이제 다른 얘기지만 네.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이제 방송하는 데가 서울이고 네. 또 제가 살고 있는 게 대구 광역시인데 야 원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동해안 지역에서 네. 엄청난 전기를 생산하고 네. 누가 닿습니까? 네. 수도권에서 제일 많이 쓸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 이분들이 거기에 있는 분들은 병원도 없어요. 네. 전기를 사실상 공짜 비싸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그러면 공공의 영역에서는 이걸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는 데서 네. 돈을 줘야 되죠. 네. 그건 국가가 나서서 얘기해야 되죠. 네.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밥도 먹고 살고 과일도 먹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 공적 영역에서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협의하고 합의해서 배분을 잘 할 것이냐. 네. 이런 걸로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료라는 것이 정말로 수백조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네. 자원을 제대로 배분을 네. 해서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혼자 사는 지역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네. 것이죠. 지금 이게 참 국민들이 좀 의식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게 태백병원 바로 옆에 장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굉장히 건물 좋고요. 그리고 아주 이제 운동장도 잘 만들어 놔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운동하는 데로 쓰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한 학년에 학생이 한 명인 그런 그 학년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학교가 공립으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별로 문제 안 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일 대표적인 게 국공립 어린이집 생각을 하면 과거에 공립 어린이집이라 하면 뭐 타가소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이 신뢰도는 어마어마합니다. 공공병원이라고 해서 의료라고 해서 공공병원이 그렇게 뭐 낙후돼 있다, 비효율이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받는 그 편익을 생각하면 의료에 대해서 유독 그렇게 좀 그런 문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 힘있고 또 힘도 많이 쓰고 권력도 있다는 정치인들이 그런 지역에 가서 노후 한번 보내보십시오. 네. 또 병원 없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네. 그리고 네. 공공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큰 병원 쉽게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네. 못한 절대 다수의 국민들 생각하면 정말 수십억 원 적자 난다고 해서 버릴 네. 것이냐. 그러면 차라리 기업 운영을 해서 이렇게 네. 한다는 말이 되지만 어쨌든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네. 것은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제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 가 보시겠다. 네. 네. 이제 이런 그거는 조국혁신당이 가장 잘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뭐 제3정당 이렇게 막 뜨고 나서 또 들어가니까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실망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었던 기억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영입 인사들도 예. 그렇고 우리 대표님도 그렇고 가장 그런 거는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이 그 순수성을 참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에 대한 지지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저한테 보내는 그 메시지가 나 이거 꼭 해주세요. 국회로 들어가시면 꼭 해주세요 하는 게 대부분 공공의료고 의료원 없애지 말아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결국 정치인은 표를 보고 합니다. 근데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버리지 못할 겁니다. 저는 조국 혁신당을 좀 다르게 보는 것은 네. 과거에 이제 제3정당 운동이 네, 일어날 예, 때는 네. 한 사람이 메시아처럼 등장을 해요. 네.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다 바꿔줄 것처럼 네. 국민에게 희망을 네, 줘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네. 조국은 가만히 있는데요. 네.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났어요. 네. 막 불을 느낍니다. 지피고요. 네, 예. 올라와서 이거 바꿔주세요. 네. 아마 조국 대표도 이런 정도로 돌풍이 일어날 줄 몰랐을 것이고 모르셨다 하더라고요. 또 정당에 참여했던 분들도 이 정도의 민심이 정말로 이렇게 물을 막 네. 끓이듯이 할 줄 네. 몰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과거와는 확실히 다르다. 다릅니다. 네. 그러나 국회에 들어가면 똑같이 그 위험은 상정할 네. 것이다. 네. 왜냐하면 기득권 구조에서 네.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혁신해야 되기 네.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도 의료 혁신 특별위원회를 네. 만들. 네. 혁신하는 것은 껍데기를 벗기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도의 이제 고통은 감내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네. 조국 혁신당 얘기했으니까 네. 왜 이렇게 돌풍이 일어났습니까? 돌개바람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면 태풍으로 가서 정치판 전체를 뒤집어 버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돌풍으로 안 끝날 것 같은데 그거를 생각하는 거는 뭐 저는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직접 느끼는 거는 지금 돌풍이 일어난 이유가 국민들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참다 못해서 이건 진짜 아니다. 그래서 거의 2016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정말 너무나 성원을 해주시고 계시고 두 번째는 민심의 돌풍이 이게 강한 이유가 그 사이에 한국 국민들이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인기 돌풍에 끝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지난 한 달 동안 걸어왔던 길, 네, 당원도 네. 지금 10만 명 가까이 됐고 네. 또 국민 참여 경선이라는 네. 제도를 도입해서 이 방송이 나가는 중에도 아마 참여 네. 경선을 시작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저는 야 이게 국민들이 희열을 지금 느낄 수도 있다. 네, 너무 네. 억눌려 억눌려 있었는데 있습니다. 네. 뭐 어딘가 좀 이렇게 좀 돌파구가 생기면 좋겠는데 네, 네. 이걸 누군가 한 사람이 풍선에 그냥 바늘을 콕 찌르듯이 찔러준 것이 조국 혁신당의 네. 탄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정말로 의석수보다 훨씬 더 네. 중요하게 네. 이런 민심의 실체 네. 그리고 기대 가치 이런 것들은 네.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 같아요. 네. 60 넘었습니다. 남은 인생 거기에 바치겠습니다. 아이고 대답을 훨씬 더 저보다 더 철학적으로 해주셨는데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경선 과정을 거치면 네. 조국 혁신당이 정말 앞으로 남아있는 한 20여 일 네. 동안 잘할 수 있겠느냐. 네. 분명히 거대 양당도 네. 전열을 정비하고 네. 제대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면 네. 지금 현재 나오는 지지율 조국 네. 혁신당이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우선 민주당하고는 저희는 계속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도 지금 조국혁신당이 나오면서 해서 그 잠재해 있던 나 이번에 투표 안 할래 했던 분들이 투표장에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야권 지지도가 높아진다고 저는 이렇게 계속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민주당과의 관계는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걱정인 거는 여전히 보수 세력들이 이제 공격을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간질도 할 거고, 뭐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 이간질을 할 거고, 그다음에 흠집내기 할 겁니다. 그런데 뭐 저희 대표를 포함한 저희들이 전방위로 뛰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좌우되기에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물론 굉장히 자중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네. 또 현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몇 석까지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까? 조국 당대표는 지금 10석 정도가 목표다라고 네. 했지만 네. 실제 기대치 좀 더 높으시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또 그리고 우리 인재영이 위로인 신장식 변호사는 뭐 12척의 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주변에서는 뭐 좀 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제가 뭐 이 표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뭐 10석이라고 저는 공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 계산을 잘하는 사람도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표 계산을 잘 못해서 나는 뭐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네. 이미 스스로 정치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도 네. 될 것 같고요. 네. 어찌됐든 10석 이상을 얻게 되면 네. 이제 단독으로 교섭단체는 현재 법 구조에서는 안 안 되지 되죠.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야권 연대를 좀 네. 해야 하고 네. 민주당에서 빠져나올 네. 일은 없으니까. 네. 예.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에서도 이제 네. 정당으로 네. 재정당이 들어가 있고 네. 또 소나무당도 지금 네. 곧 출격을 하고 이러면 네. 오히려 이제 그런 범진보 야권 연대와 관련된 네. 이런 나름의 이제 플랜들도 좀 갖고 네. 계신지. 네, 그렇게 저 당에서 그렇게 가지고 계시는 걸로 뭐 이해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뭐 그 총선 이후의 상황은 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 다만 제가 이제 피감기관으로 봤을 때 알고 있는 거는 10석이더라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간사 한 명을 이제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법안일 때는 아주 요긴하게 어떤 캐스팅 보드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는 아주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전체 한번 우리가 훑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총선이 정권심판 선거로 가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 네, 같고 예, 정권심판 선거 다 뭐 알겠다. 네, 그러면 이제 의석으로 드러날 텐데 네. 보시기에는 범야권이 200석 갈 것 같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질문이? 네,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네. 거꾸로 질문을 좀 드리면 국민의힘은 과반이 안 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희망합니다. 희망을 하는 네, 것이고 예.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180석의 야권 네. 의석이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 네. 정부가 이렇게 독주를 하는 데는 네. 거부권 행사 계속하니까 그렇죠. 네. 뭐 견제도 안 되고 바꾸지도 네. 못하고 아무것도 네.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면은 150석, 160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180석인들 무슨 의미가 네. 있느냐?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번 총선을 범야권에서는 네. 명확하게 목표 제시하고 국민들한테 판단을 받아라. 네. 근데 매우 조심하고 있어요. 민주당부터. 이제 그러면 오바한다, 건방지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역풍 분다 이렇게 가는데 오히려 논점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네. 투표에 참여해서 네. 바꿔보자 이런 네. 열기를 끌어내지 못한다는 평가도 그거를 있거든요. 저희 당이 네. 끌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끌어내고 있다. 네, 예. 그리고 그동안은 중요 법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무슨 특검법 이런 것도 민주당에서 이렇게 확확 치고 나가지 못했는데 저희 당이 그렇게 치고 나가면 거대 야당에서는 이렇게 같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비례대표밖에 안 하니까 네. 또 지역구의 후보가 출마를 하면 네, 지역구에서 예. 열심히 싸우면 네.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비례대표 네. 표로 가는데 그래서 이게 네. 일종의 조국혁신당은 간표 요인도 있다. 총선에 가면 네. 생각보다 예. 이렇게 많이 못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뭐 교차 투표를 하겠다는 네.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걸로 저는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깥에 나가면 인기 엄청 좋으시죠. 네. 민주당에 있던 분들도 네. 야 우리도 조국혁신당이면 좋겠다. 나도 사실 네.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찍어야 되겠다. 이런 민주당 많이 당원들도 많이 계세요. 있습니다. 네. 그 저는 이제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뭐 양당 많이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반응들이 좋으시고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좀 삐지시지 않을까 그랬는데 네. 잘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민주당에서도 조국혁신당이 있어서 천만다행이라 이런 분이 네, 맞아요. 사실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네. 아마 이 프로그램을 한 2, 3만 명은 보실 거예요. 네. 또 저도 많이 봤습니다. 성향이 조금 이제 달라서 네, 이 예. 방송에서 네. 실제로 조국혁신당에 대한 기대를 하는 분한테 네. 오늘 이제 그 김선민 특별위원회 네. 위원장님이 네. 네. 정말로 호소를 한번 하셔서 왜 네. 조국혁신당이 필요한 것인지 네. 국민들이 왜 박수를 좀 보내고 손을 잡아줘야 하는지 네. 직접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국민 여러분 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이 검찰 독재 막아내는데 선봉에 서겠습니다. 검찰 독재 해결하고 나면 사회개혁의 청사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축의 하나인 의료 혁신 제가 담당합니다. 제 인생을 바쳐서 대한민국 의료 혁신 이뤄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바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료혁신특별위원회 이제 위원장이신데요. 여러분 오늘 인터뷰 어떻게 보셨습니까? 검찰 정권을 어떤 식으로든 끌어내려야 하겠다. 그래서 국민의 바람을 정말로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조국혁신당이라는 큰 배가 출범을 했는데요. 조국혁신당 정말 좋겠다. 너무나 커서 움직이기 어려운 공룡 같은 정당보다는
제대로 된 전문가가 모여서 빨리 움직이고 빨리 행동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조국 혁신당이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선전하시고요. 네, 국회 감사합니다. 가셔서 네. 지금 그 마음, 국민들이 기대한 마음을 오롯이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국회의원 김선민 위원장을 기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특기배로만에 난 오늘 인터뷰 여러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희망 조금 생기시죠? 박수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도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 중요한 일꾼이다, 역군이다, 주인공이다 이런 생각 함께하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